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보셨나요?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종목들 때문에 지금 여의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그냥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 옆 동네 어떤 주식들은 지금 로켓을 달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썸네일에서 보셨죠? 제일바이오, 웰킵스 하이텍,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상한가 플러스 30% 꽉 채워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누구는 25,000% 수익 봤다더라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금 커뮤니티를 달구면서 나만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내가 산 삼성전자는 꼼짝도 안 하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본 종목이 하루아침에 30%씩 급등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도대체 이 종목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이 종목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상한가로 직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는 품절주 혹은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게 과연 찐 상승인지 아니면 무서운 폭탄 돌리기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급등주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력의 움직임이나 혹은 뉴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 친구야.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고 싶은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지금 무턱대고 매수 버튼 눌렀다가는 정말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10분의 1토막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흐름을 미리 읽고 바닥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입이 귀에 걸려서 오늘 소고기나 먹으러 갈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주식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재료가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뜯어볼 겁니다. 특히 제일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주, 웰킵스 하이텍 같은 산업 소재주, 인텔리안테크 같은 우주 항공주가 왜 동시에 들썩이는지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의 돈이라는 건 눈치가 빨라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경기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당이 이슈가 있는 곳으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면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마치 친구랑 수다 떨듯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도 상한가 먹고 싶다 라고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먼저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 상한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30%라는 숫자가 갖는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 폭이 없어서 하루에 100%도 오르지만 한국은 딱 30%로 막혀 있어서 오히려 상한가 굳히기라는 독특한 투자 심리가 발동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30% 오르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와, 사고 싶은데 못 사네 하는 심리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도 갭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한 게 소위 말하는 상따, 즉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법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고개운전인지 그리고 성공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구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에베레스트산 등반도 아니고 각도가 90도로 꺾여서 올라가는데 심장이 약한 분들은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를 볼까요? 보통 이런 주식은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뉴스가 터질 때 움직이는 계절성, 테마주로 분류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특별한 전염병 뉴스가 없는데도 수급이 쏠린다는 건 소위 말하는 세력 형님들이 작정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웰킵스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반도체나 마스크 관련 이슈로 엮이던 종목인데 최근엔 경영권 분쟁이나 자금 조달 같은 내부 이슈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리안테크는 결이 좀 다릅니다. 적궤도 위성통신, 즉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우주 항공 산업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실적 기대감이 묻어있거든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면 내일 30% 먹을 수 있냐, 이것만 보이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1,000만 원을 넣었는데 하루 만에 300만 원을 벌었다. 직장인이 한 달 내내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해서
버는 돈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버는 셈이니까요. 이런 유혹 때문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급등주를 검색하고 제발 나 태우고 가라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는 하루에 2~3%만 올라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이런 품절주들은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체감 속도가 F1 레이싱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이런 중소형 개별주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주도주의 부재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거대 섹터가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 들어서면 갈 곳 잃은 돈들이 이런 가벼운 종목으로 쏠리거든요. 시장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돈은 어디론가 흘러야 하고 지수가 막혀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적은 돈으로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25만 % 상승 신화 같은 자극적인 멘트들이 유튜브 썸네일을 장식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거라는 기대감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제 인텔리안테크를 시초에 잡은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늘 점심때 그 친구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그 친구가 야, 내가 뭘 했냐? 지금은 가는 놈이 더 간다고 했지 라며 으스댈 때 여러분은 속으로 아, 나도 그때 살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옥석 가르기입니다. 다 같은 급등주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있는 상승과 그냥 바람만 들어간 풍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바이오나 웰킵스 하이텍 같은 테마주는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빨간색 적자가 찍혀 있거나 테마가 소멸되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인텔리안테크처럼 산업의 트렌드와 수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급등 후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체력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유를 모르고 샀다가 이유를 모르고 물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 샀다가 고점에 갇히면 구조대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 배후에 있는 경제적 원인과 세력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녀석들이 미친 듯이 질주를 시작했을까요? 그 배경엔 미국 형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패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된다, 안 된다. 줄타기를 하면서 시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나스닥이 비실비실하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대장주들의 힘을 못 쓰니까 한국 증시도 덩달아 눈치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메이저 수급이 대형주에서 빠져나와 쉴 곳을 찾는데 마침 이 섹터 좀 괜찮네 하고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개별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이죠. 특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최근 스페이스X나 원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궤도 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과거엔 우주 산업 하면 먼 미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 쓰고 상간 오지에서도 인터넷 하는 세상이 오면서 당장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뭐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증시 격언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웰킵스 하이텍은 조금 다릅니다. 여긴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시장에서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대주주들이 서로 지분을 확보하려고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마르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품절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바이오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 중국발 경제 이슈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식량 안보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한쪽이 눌리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피가 2,500, 2,600 박스권에 갇혀 답답하니까 투자자들의 욕망이 이 좁은 틈을 비집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곳을 찾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상승세가 영원할 거라 믿는 확증 편향입니다. 어제도 올랐으니 오늘도 오르겠지 라는 믿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급등주 게시판 가보면 이제 시작이다, 10배거 10배 간다 이런 글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바로 고점이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립니다. 개미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설거지 작전 말이죠. 과거 2020년 코로나 시즌 때 진단키트 주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10배 올랐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웰킵스 하이텍이나 제일바이오도 펀더멘털, 즉 실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수급으로만 밀어 올린 거라면 그 결말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 또는 조정 오면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첫째, 거래량을 보세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이건 세력이 탈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사이렌입니다. 둘째, 뉴스의 크기를 체크하세요. 이미 다 아는 호재가 뉴스에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이미 상한가를 2번, 3번 연속으로 간 종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쿨하게 잘 가라. 내 돈이 될 운명이 아니었구나. 하고 보내주기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저 꼭대기, 머리 꼭지에서 더 먹겠다고 달려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불나방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오른 놈들은 알겠고, 그럼 도대체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환매입니다. 돈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뱅글뱅글 돕니다. 지금 바이오와 우주항공이 뜨거웠다면 이 열기가 식을 때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는 다음 키워드는 바로 낙폭 과대 성장주와 3월 상패 시즌이라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테마입니다. 먼저 경고부터 하나 세게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주식쟁이들에게 3월은 죽음의 달,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입니다. 재무상태가 엉망인데 단순히 테마만 타고 급등했던 종목들, 3월에 감사 의견, 거절이나 한정 나오면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되고 휴지 조각됩니다. 지금 웰킵스 하이텍이나 기타 급등주들 중에 적자가 3년, 4년 연속 지속되는 기업이 있다면 아무리 차트가 예뻐도 절대, 네버 쳐다보지도 마세요. 설마 내 주식이 상장 폐지되겠어? 하다가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제가 매년 봄마다 수트럭을 봅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실적은 짱짱한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눌려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이제 슬슬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텔리안테크처럼 확실한 기술력이 있거나 수출 데이터가 매달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테마가 끝나도 주가가 방어가 되거든요. 차트를 볼 때 급등하는 말 등에 올라타려 하지 말고 바닥을 다지면서 눌림목을 주는 종목, 즉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녀석들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이미 호가 20억 찍은 강남 아파트 추격 매수하지 말고 곧 지하철 뚫릴 예정인데 아직 저평가된 마용성이나 경기도 알짜 단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좋게 제일바이오나 인텔리안테크를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 중이라면 제발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세요. 오늘 상한 가니까 내일도 가겠지 하고 전량 들고 있다가 다음날 시초가 마이너스 10%로 시작하면 멘탈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절반 팔아서 원금 챙겨놓으면 나머지는 오르면 좋고 내려도 본전이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100% 지는 게임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다음 대박의 주인공이 될지 제가 콕 집어서 분석해 드릴 테니 메모장 준비하세요. 첫 번째 히든카드는 바로 정부가 밀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즉 저 PBR 관련주입니다. 이거 요즘 뉴스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죠?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지금 주가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상태를 뜻합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각종 금융지주사들이 최근에 엉덩이가 무겁던 녀석들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너네 주가 관리 안에 페널티 준다 라고 회초리를 드니까 기업들이 부랴부랴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종목들은 하루아침에 30%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묵직하게 오르는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급등주가 도박이라면 저 PBR주는 적금보다는 훨씬 낫고 건물주보다는 마음 편한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AI 시대는 돌아가지 않는데 이 기술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날아가고 뒤이어 삼성전자가 나도 질 수 없다 하며 추격전을 벌일 때 그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건 바로 장비와 소재 업체들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우주로 날아간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땅속에서 황금을 캐는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볼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종목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개미들이 와 상한가다 하고 웰킵스 하이텍에 몰려갈 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반도체 알짜 종목을 줍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머니 무블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금방 꺼지지만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은 고기를 아주 맛있게 익혀주죠. 여러분의 계좌가 불꽃놀이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숯불구이 맛집이 되길 원하시나요? 정답은 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냐?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5일선이 생명선입니다.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홀딩,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 이것만 지켜도 깡통은 면합니다. 반대로 저평가 우량주는 2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21선 근처에 오면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멀어지면 즐기는 스윙 투자 전략이 유효하죠. 나는 직장인이라서 장중에 차트 못 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발 급등주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건 전업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세력들은 이미 30% 올렸다가 마이너스 10%로 내리꽂는 마술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간장 종지인데 드럼통만큼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거시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식쟁이가 환율 안 보고 매매하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넘어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장바구니에 담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바로 이럴 때 외국인의 빈자리를 틈타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좋은 환경, 즉 개별주 장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모양새죠. 하지만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지고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흐름이 순식간에 다시 대형주로 쏠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직도 고평가된 테마주, 작전주를 들고 있다면 지수가 오르는데 내 종목만 떨어지는 소외감의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살만한 확신이 드는 종목이 없을 땐 그냥 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이 와도 와, 세일 기간이다 라며 웃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문자 메시지로 내일 무조건 상한가 이 종목 매수하세요 라고 날아오는 건 99.9% 사기거나 설거지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면 자기들이 집 팔고 대출받아서 사지. 왜 생판 모르는 여러분한테 공짜로 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웰킵스 하이텍이나 인텔리안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이 좋다고 해서 뇌동매매로 들어가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진짜 주범이라는 겁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내가 산 주식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어떤 시나리오로 대처할지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마이너스 5%가 되면 기계적으로 절반을 판다 라거나 21선이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전량 매도한다 같은 나만의 원칙이 있나요? 이런 원칙 없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순간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고 기회비용은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제일바이오처럼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다룰 때는 손절선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을 안 매고 뛰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고수들은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크게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항상 강조하시죠. 제일 원칙돈을 잃지 마라. 제일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버핏처럼 몇십 년을 기다릴 인내심은 없지만 적어도 망하지 않는 회사,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 급등주가 있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을 확정 지으세요. 그리고 파란불 들어온 하지만 실적은 좋은 종목이 있다면 공포에 떨지 말고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주식시장은 참 얄궂게도 대중이 환호할 때가 고점이고
대중이 비관할 때가 저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주는 공포감과 소외감, 이거 사실 세력들이 개미털기 할 때 쓰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나만 돈 못 버나 봐라는 생각에 급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아주 예쁘게 걸려드는 파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시 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연준 의사록 공개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고, 제일바이오나 웰킵스 하이텍 같은 급등주들은 위아래로 춤을 출 거란 얘기죠. 만약 여러분이 심장이 약한 쿠크다스 멘탈이라면 다음 주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끄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단타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윗꼬리는 도망치라는 신호입니다. 장중에 20% 넘게 올랐다가 종계 5%로 마감하면서 길게 꼬리를 다는 캔들. 이건 누군가 위에서 물량을 미친 듯이 쏟아냈다는 증거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 세력 형님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구나 하고 눈치 빠르게 같이 짐 싸서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거래량이 말라비틀어진 소외주 중에서 실적이 탄탄한 놈들은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주식 농사라는 게 뭡니까?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데 다들 남의 집 추수하는 거 구경하느라 정작 자기 밭에는 씨도 안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인텔리안 테크가 불어오면 제2의 인텔리안 테크가 될 수 있는 우주항공 부품주나 통신 장비주를 찾아서 미리 길목을 지키세요. 웰킵스 하이텍이 불어오면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낙폭 과대제약 슬래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녀석을 공부하세요.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죠. 주식시장에서 바보란 남들이 살 때 안 사고 남들이 팔 때 안 파는 사람이다.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 하려는 분들은 남들이 미친 듯이 살 때 같이 사려고 하는,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호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미지만 슈퍼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정보력은 부족해도 그들보다 훨씬 빠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덩치 큰 코끼리는 방향을 바꾸는데 한참 걸리지만 우리 같은 날렵한 생쥐들은 위험 신호가 보이면 0.1초 만에 구멍으로 숨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고점에 물려서 존버는 승리한다만 외치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거나 아니면 손이 무진장 빠른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본인의 성향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단타 체질인지 장투 체질인지부터 냉정하게 파악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장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8시에 일어나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한국장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장 시작 30분 전 뉴스창을 켜고 제일바이오, 웰킵스 하이텍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밤사이 악재가 뜨진 않았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내가 보유한 급등주가 있다면 장 시작 전에 미리 자동 매도 감시 주문을 걸어두세요. 하는 사이에 하한가 가는 게 이 바닥 생리입니다. 넷째,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9시 땡 하자마자 사지 말고 9시 30분까지 기다리세요. 진짜 강한 놈은 시초가 흔들림을 견디고 다시 올라가는 놈입니다. 다섯째, 오늘 내가 살 종목이 없다면 과감하게 HTS를 끄고 본업에 집중하세요. 직장 상사한테 깨지면서 주식까지 잃으면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 상한가 한 번 놓쳤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리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박났다는 소식보다 오늘도 잃지 않고 잘 지켰다는 소식을 들려줄 때가 더 기쁩니다. 그게 진짜 고수의 길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급등주의 비밀과 대응 전략,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손이 떨리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내 계좌가 빨간불로 활활 타오르길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시면 내일 여러분이 산 종목 하한가 갈지도 모릅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하지만 누르면 상한가 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뭔지 혹은 과거에 급등주 따라잡다가 겪었던 썰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헤쳐나가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3월 상패 시즌, 내 종목은 안전한가? 라는 아주 시적절하고도 무시무시한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미리 예습 안 해두면 정말 피눈물 흘릴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두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시장은 언제나 열려있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놓친 버스는 보내주고 다음에 올 택시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내일 장에서도 모두 익절하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안녕.